탱크처럼 강하고 단거리 선수처럼 빠르며 초원의 풀만큼이나 필수적인 동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들소는 예전에는 무한한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보존 활동과 식생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부활한 상징, 들소의 완전한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자연 초원, 세심한 사육, 그리고 최첨단 가공시설을 아우르는 놀라운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대하고 위풍당당하지만 오해받는 동물입니다. 북미에서는 버펄로와 혼동되는 아메리카 들소가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최대 무게 1톤, 키 2m에 달하는 아메리카 들소는 북미 대륙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육상 포유류입니다. 들소는 수천 년 동안 북아메리카 평원을 누벼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들소는 놀라울 정도로 운동 능력이 뛰어나며 시속 55에서 6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대부분의 인간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튼튼한 골격, 휘어진 뿔, 그리고 덥수룩한 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넓은 평원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고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들소는 질서 있고 명확한 위계 질서를 갖춘 무리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들소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해롭고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컷들은 짝짓기철에 서로 돌진하고 뿔을 맞대며 싸움을 벌이며 우위를 점하고 짝짓기 기회를 노립니다. 유전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자만이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소의 중요성은 그 힘,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들소의 방목과 먼지 웅덩이 뒹구는 행위는 토양의 통기성, 씨앗의 확산, 그리고 초원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다. 통제된 화재와 유사한 자연적 활동의 결과로 초원이 복원되고 과도한 성장이 방지되어 수백 종의 다른 종에게 유익합니다. 들소는 북미 전역의 개인 목장에서 사육되는데 이는 단순히 보존 목적뿐 아니라 전통적인 소고기의 살코기이자 단백질이 풍부한 대안인 고기 생산을 위해서도 사육됩니다. 오늘날 수천 마리의 들소가 이러한 목장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들소종의 장기적인 건강과 구성원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무리는 번식을 위해 세심하게 관리되고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목장에서 사육되는 들소는 야생 들소와 달리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수의사와 사육사는 정기적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며 모든 동물이 깨끗한 물과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들소는 자연 목초지에서 풀, 허브, 잡초 등을 먹으며 방목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 들소와 최대한 유사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은 천연풀, 건초, 곡물,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를 섞어 정성껏 먹입니다. 특히 방목이 제한되는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3천만 마리가 넘는 들소가 미국 평원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1800년대 후반에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생 개체가 10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가죽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재미삼아 사냥하기 위해 사냥합니다. 다행히도 이 종을 구출하려는 노력의 원동력은 환경보호활동가들과 토착민 단체였습니다. 현재 야생 들소의 대부분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캐나다 서스케처원, 일부 지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들소는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초원의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는 지역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곳에서는 들소 무리를 관찰하기 위해 호버크라프트가 활용되고 있으며 각 들소에게는 건강 감시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팀이 혹독한 환경에서 동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또 다른 조치는 비타민과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만 들소 고기 업계가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들소를 가공합니다. 가공 공장 설립 초기에는 고기의 점도, 색상, 전반적인 신선도 등을 포함한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들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은 천연풀, 건초, 곡물, 그리고 비타민 보충제를 섞어 정성껏 먹입니다. 특히 방목이 제한되는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3천만 마리가 넘는 들소가 미국 평원을 누볐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1800년대 후반에는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이 들소 고기는 철분, 아연, 비타민 B, 일시비가 풍부하고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최대 25% 더 높으며 지방과 칼로리 함량도 낮습니다. 북미 소비자들은 소고기보다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식품을 찾고 있으며 이는 들소 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식료품점과 식당들은 포장된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미국 들소의 여정은 생존,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초기 초원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서 끝납니다.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들소는 대평원에 살았던 많은 원주민들에게 삶의 초석이었습니다. 라코타족, 블랙푸족, 샤이엔족과 같은 부족들은 들소에게 식량뿐만 아니라 옷, 거처, 도구, 그리고 영적 인도를 의존했습니다. 들소의 모든 부위가 활용되었습니다. 뼈는 무기와 바늘로, 가죽은 집으로, 고기는 페미칸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부족들에게 들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성한 친척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으며 의식과 구전 역사에 녹아든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족들은 들소떼의 귀환을 생태적, 문화적 치유로 여기며 부족 토지의 들소떼를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들소는 유전적으로 순수하지만 일부 무리에는 복잡한 교잡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목장주들은 들소와 가축을 교배하여 더 강인한 유경동물, 즉 비팔로, 비프로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노력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만한 잡종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유전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특히 보존 무리에서 순종 들소와 잡종을 구별하기 위해 DNA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들소종의 유전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특히 들소의 원래 혈통을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원주민 부족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야생에서 들소는 흥미로운 계절별 행동을 보입니다. 여름에는 영양이 풍부한 풀을 뜯기 위해 더 높고 시원한 고지대를 찾아 이동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얕고 먹이를 구하기 쉬운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두꺼운 이중털은 영하의 기온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흥미롭게도 들소는 소처럼 머리로 눈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목으로 좌우로 움직여 눈 속에 먹이 구멍을 만들고 묻힌 먹이를 찾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눈 덮인 지형을 형성하고 초원의 물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들소 목장은 이제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들소는 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방목하기 때문에,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선택적으로 방목하기 때문에 뿌리 성장을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관리된 들소 목초지는 실제로 더 많은 탄소를 격리하여 초원을 탄소 흡수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재생농장은 탄소 배출권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들소 무리를 유지하는 것을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닌 기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의 확장으로 거의 멸종될 뻔했던 들소는 이제 우리가 땅에 입힌 피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소는 겉보기에는 느리고 과묵해 보이지만 매우 지능적인 동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동 경로와 계절별 먹이 공급원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소의 공간 기억력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도 매년 소금물 핥기, 물웅덩이, 뒹굴기 좋은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억이 무리를 통해 나이가 가장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인 목의 우두머리를 통해 전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행동은 들소를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영리한 항해자로 만듭니다. 2016년 아메리카 들소는 미국의 국보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한때 완전히 멸종 위기에 처했던 동물에게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들소의 법적 보호는 서식지에 따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로 관리되지만 많은 주에서는 사유지의 아메리카 들소를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는 정책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야생들소가 목장으로 넘어올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보호구역의 야생들소 무리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덜 알려진 사촌격인 유럽 들소 위센트 또한 조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멸종되었던 유럽 들소는 폴란드, 루마니아, 심지어 독일 일부 지역의 숲에 다시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론자들은 유전학, 무리행동,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두 종을 함께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들소 이동은 북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상위 초식 동물들이 다시 살아날 때 전체 생태계가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들소는 자연 과정과 야생지역 복원에 초점을 맞춘 보존 전략인 재야생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몬태나, 콜로라도, 엘버타와 같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단편화된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들소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야생화 노력은 들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같은 포식자와 독수리와 같은 청소 동물에게도 혜택을 주어 먹이, 사슬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들소를 되살린다는 것은 야생의 복잡성을 그대로 간직한 초원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소는 육류 생산을 넘어 생태 관광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장엄한 동물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옐로스톤 국립공원, 커스터 주립공원, 그리고 개인 들소 목장으로 모여듭니다. 들소 관련 관광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지역 경제 기여 효과를 거두며 가이드 사파리와 사진 촬영 투어부터 교육 프로그램, 들소 테마 숙박 시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들소는 단순한 식량이나 자부심의 원천이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소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예술가, 작가, 그리고 이야기꾼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협곡벽에 새겨진 고대 암각화부터 19세기 회화와 현대 원주민 예술에 이르기까지 들소는 자유, 인내, 그리고 미국의 자연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들소 이미지는 동전, 깃발, 스포츠팀, 심지어 문신에도 등장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칠면조는 미국에서 가장 정기적으로 사육되는 가금류 중 하나이며 특히 칠면조와 가장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전통적인 명절 행사와 관련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칠면조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축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소비와 국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매년 2억 마리 이상의 칠면조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가 칠면조 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가공 산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사육, 사료, 청결, 수확 후 보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칠면조 양식은 기술이 뒷받침되는 현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조직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견고한 공급망이 유지되고 생산 및 유통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녹색 농업 기술, 미국 칠면조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길, 식탁에 올려지는 모든 고품질, 칠면조 고기가 최첨단 기술과 엄격한 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는 대규모 농업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대한 농장이나 농촌에 개방된 땅에서 유산 또는 토종 칠면조라고도 알려진 흑칠면조는 일반적으로 방목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그 기원은 북미에서 시작된 고대 품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새들의 검은 무지개 빛깔의 깃털은 예리한 채집 본능과 자연 환경에 대한 높은 내성과 함께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야생 칠면조와 달리 흰 칠면면조는 밀폐된 현대식 농업 시스템을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영양, 온도, 조명, 의료 관리 등 칠면면조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통제하여 엄청난 양의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게와 고기 품질을 극대화합니다. 미국의 칠면조 헛간은 현대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공간, 위생 및 온도에 대한 지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칠면조에게 최적의 성장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 농장에서는 자동 환기 시스템, 에어컨 및 조명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를 복제한 서식지를 만듭니다. 이용 가능한 생활 환경이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오는 다음 단계는 품종 선택입니다. 미국의 칠면조 사육은 매우 엄격한 절차로 빠른 성장과 우수한 질병 저항성, 고품질 고기 생산이 가능한 무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전적으로 분석된 모 계통의 조합을 포함하는 선택적 교배 기술의 사용은 육종 농장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일관성을 보장하고 생식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자연 교배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 수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암컷 칠면조가 수정 후 알을 낳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 2주입니다. 이러한 알을 모아서 품질 검사를 거치는 동안 깨지거나 수정되지 않은 알은 제거됩니다. 칠면조 사육 과정에서 알의 배양은 건강한 배아의 성장과 높은 부화율을 보장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현재 널리 선택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최신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은 NBF 기술을 사용합니다. 자연 육추 강화 과정은 NBP로 약칭됩니다. 계란은 먼저 추운 곳에 보관한 후
화씨 99.5도에서 화씨 101.3도 범위로 매우 정밀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습도를 55% 유지하는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접근 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배아의 발달이 균일하도록 하고 배아가 껍질에 달라붙을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매시간 자동으로 알을 회전시킵니다. 반면 NBEP 기술은 기존의 중첩 설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생물학적 센서에 의해 제어되는 환경을 생성합니다. 이는 자연적인 번식 조건을 모방하기 위해 빛, 공기 흐름 및 일주기 리듬을 조정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병아리는 부화 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부리를 사용하여 알 껍질을 깨뜨립니다. 부화 과정은 완료되는데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화 과정이 완료된 후 병아리는 건강한 초기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깨끗한 물과 소화하기 쉬운 사료를 제공받는 지정된 관리시설로 옮겨집니다. 부화 과정 직후 병아리는 전문 관리실로 옮겨져 첫 주 동안 온도가 화씨 95도에서 유지되고 이후 몇 주에 걸쳐 온도가 점차 낮아집니다.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습도 수준은 55% 사이로 유지됩니다. 낮밤 주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조명을 조정함으로써 병아리는 휴식 기간과 활동 기간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병아리에게 크럼블 사료를 먹입니다. 이 사료는 소화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는 병아리의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항상 깨끗하고 충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어 병아리가 수분을 잘 공급받고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칠면조가 자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비육구역으로 옮겨져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관리 루틴이 제공됩니다. 무리 전체의 일관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관된 모니터링과 관리가 제공됩니다. 칠면조가 이상적인 체중과 신체 상태에 도달한 후 사후 양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가공시설로 이송됩니다. 새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기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운송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입구 및 분류구역은 칠면조가 운송을 통해 가공 공장으로 운반된 후 이동되는 곳입니다. 여기 직원들은 각 닭의 상태를 신속하게 검사하여 가공 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칠면조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후속 준비 처리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칠면조를 기절시키는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 후 새들은 깃털을 뽑고 청소하는 줄로 보내집니다. 깃털을 제거한 후 칠면조의 내장을 적출하여 내부 장기를 제거하고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사체는 분류구역으로 보내지기 전에 또 한 번 철저한 세척을 거칩니다. 정확한 주문이나 시장 수요에 따라 여기 직원들은 시체를 조각, 다리, 날개, 가슴살로 분리합니다. 그 후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각 과정을 거친 후 특수 포장에 포장됩니다. 다음 단계는 완제품을 냉장 보관시설로 운송하여 소비자 시장에 유통되거나 수출되기 전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감독하에 지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칠면조를 여러 부분으로 자른 후 고기의 일부를 다이싱 영역으로 보내어 제품 사양에 따라 추가 가공을 거칩니다.